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0월 1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2포인트 올라서 0.7%, 코스닥 11포인트 올라서 1.16% 올랐고요.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강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며칠째죠. 거의 4일 정도를 좀 강하게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하락폭에 대해서 회복을 좀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41선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는 아래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래량도 죽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3,000포인트 회복을 했지만 여기서 이대로 쭉 올라서 3,300까지 다시 가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선을 딛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는 한 번에 떨어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언덕을 만들면서 차곡차곡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매수로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다행히 옵션 만기 이후에 또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조금 상승 방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반등을 해줬고요. V자로 반등을 해줬고 21선 추세를 다시 한번 위로 태우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많이 회복을 했네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히려 241선 회복을 해주면서 지지를 해주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주 위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실적주 이외에도 사실 증시 전체 분위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그었을 때는 아직 이 추세 상단을 터치를 하지는 못했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망세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둘 다 양매도를 또 했고요. 3일째 지금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미국 원달러 해서 또 9원이나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환율이 좀 하락을 해주자.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서 또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저점 추세에서는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점을 끝내고 저점을 이제 딛고 반등을 하는 순간 다시 한번 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 증시가 떨어지는 것은 거의 일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을 보게 되었을 때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로 또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점을 이제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감이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우려감으로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 분위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돈이 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며칠 반등을 했지만 이대로 계속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실적주 위주,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23,0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 외 가격은 50원 올라서 23,050원이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시간 외 거래량이 조금은 증가한 상태고요. 오늘도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보합 정도로 계속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파른 이제 상승세를 조금은 이제 멈추고 어느 정도 자리를 굳혀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계속 실리면서 좀 증가를 하기보다는 잠깐 이제 쉬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다져가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상승한 만큼 빠르게 낙폭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거래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어떤 이제 지지라인, 특정 지지라인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500원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터치를 했던 그 박스권 상단을 지금 이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22,500원을 지켜주는 것이 좋은 그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음운선도 좀 이제 힘겹게 뚫고 나갔기 때문에 한번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N자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끌어버린다면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분위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점점 죽어갈 때는 장 분위기에 따라 또 주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주가가 또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또 괜찮아졌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 낙폭이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크게 증시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두산중공업은 코스피의 상위권에 속하는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대형주가 같이 하락을 할 때는 또 같이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어느 그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요한 말이고요. 사실 그죠? 우리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하루하루에 대해서 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의 주가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대로 올라가 버린다면 뭐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기분 좋게 그냥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이제 음운선을 다지면서 올라가 버린다면 27,100원 이 선을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봉도 뭐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퐁당퐁당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거래량이 역시 증가를 해줬고요. 다음 달, 다다음 달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더 증가를 해준다면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해줄지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기관 외국인 둘 다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11만 주 매수 들어오면서 오늘은 연기금 36,000주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금융투자보험 투신 모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괜찮은 움직임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매도를 끝내고 이제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을 할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계속해서 한번 주시를 해볼 거고요.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면 기관 특히 투신 연기금이 계속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좀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도 결국에는 추후에 두산중공업의 급등에 영향을 줄 두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 605만 주로 잔고가 또 조금 증가를 했고요. 3일 동안 이제 공매도 거래가 좀 많이 진행되었을 때 늘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720만 주에서 고점을 찍고 이제 좀 감소한 상황에서 다시 조금 늘어났는데요.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최근 2일 동안은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좀 감소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소하는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급증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공매도 잔고는 지금 크게 두산중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신용 잔고, 대차를 보게 되면 체결량이 또 늘어서 대차 잔고도 지금 같이 계속 증가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주 정도에서
2,500만 주 정도까지 지금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 200만 주, 300만 주 정도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좀 급등을 했을 때 대차장고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공매도 잔고가 같이 늘어나고 주가가 내려갈 때 공매도 잔고가 서서히 같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이 정도 뭐 대차 잔고 증액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잔고 대비 사실 300만 주 정도면 1%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10% 정도죠. 그래서 뭐 10% 정도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 뭐 크게 영향 없이 진행될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뭐 3천만 주, 뭐 4천만 주 이런 식으로 좀 앞자리가 좀 바뀌면서 급증을 하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중공업의 소식이고요.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오늘은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국산 해상풍력 발전기 로터 뭐 200m로 확장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국내 풍력 발전기 제조업체가 내년부터 해상풍력 발전기 로터 직경이 200m 이상인 제품을 국내에 상용화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제품에 비해서 용량은 적지만 블레이드를 길게 만들어서 저풍속인 국내 환경에 최적화한 이제 제품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중 이제 한 기업이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차세대 해상풍력발전기 DS205를 내년 6월까지 상용화를 하게 되고요. 이거 이제 8메가와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유럽 쪽에서는 12메가와트를 목표로 풍력 발전기를 그래서 국내 국산은 8메가와트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메가와트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8메가와트 정도면 충분하고요.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풍력 발전을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투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두산중공업도 이제 개발을 지원금을 받아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이 산업 분야를 보았을 때는 풍력 발전기가 사실 지금 좀 효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바람이 지금 기후가 급변하면서 바람 방향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또 항상 일정하게 불던 그 바람이 이제는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 등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죠. 그러니까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으로 좀 이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돈을 투자를 해서 해상 풍력을 지금 성공을 해도 과연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국내 풍력 주요 발전 이 개발 업체는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성중공업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 소식을 보게 되면 해상 풍력이 이제 발전 원가가 조금 이제 비쌉니다. 킬로와트당 275.6원이고요. 2034년에는 이제 보조금이 10조 이상 이렇게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도 도매 가격이 킬로와트당 82원으로 보면 해상 풍력이 필요한 보조금이 1킬로와트당 193.68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3배 이상으로. 그래서 국내 해상 풍력의 적절한 풍속이 뭐 7m 이상이지만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6.4m 이하로 나타나는 등 이제 환경적 문제도 이렇게 있고요. 앞으로의 그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전 기사 대신에 이 두산중공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해상 풍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8메가와트급에 대해서 뭐 잘 개발이 되어서 설치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설치를 했을 때의 그 운용 비용이라든지 유지 보수 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그게 발전 단가 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해상 풍력에 투자를 한 기업 입장에서 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해상풍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수소와 원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은 굉장히 좋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